이제 두 번째 에너지입니다. 이제 엔탈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엔탈피는 뭘 위해서 정의가 됐냐면 일정 압력에서 개에 가해준 열 에너지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음이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 자체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부 에너지에 이렇게 P랑 V를 곱한 것을 더해주면은 이제 엔탈피가 됩니다. PV가 뭐를 의미하는 거 같죠? 얘가 2를 의미하는 거 같죠? 왜냐하면 PdV가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에서 팽창하는 2를 빼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빼준 게 맞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PXdV에다가 플러스 PV를 해줬으니까 상쇄가 돼서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팽창이 그렇게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은 게, 실제로는 우리는 대기압에서 보통 공장에서 물건을 가열하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뭐 플라스틱을 만들 거다 그러면 내가 플라스틱을 가열해서 공정에 들어가니까 내가 열을 얼마 가해줬더니 온도가 얼마 올랐다. 이게 중요한 거지, 부피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을 줄 거고 얘 온도가 올리는 게 목적이야. 얘 팽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산업계에서는 엔탈피가 훨씬 더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요게 구해지는가를 좀 뜯어보려고 하니까 일단 정의를 먼저 적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엔탈피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du가 되는데, 그쵸? 이 친구 du가 되는데, du는 뭐 더하기 뭐였냐면 dw 더하기 dq였어요. 그 다음에 PV도 미분을 해줄 건데,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미분해 줄 때는 고백 미분법을 쓰면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래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러면 PdV 더하기 VdP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dW가 뭐예요? dW가 얘가 마이너스 PdV예요. 그럼 뭐가 사라지냐면 지금 dW랑 마이너스 PdV랑 플러스 PdV랑 사라져서 뭐만 남게 되냐면 여기 두 개만 남게 됩니다. dq 더하기 VdP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일정 압력이라는 조건을 가했어요. 압력을 갖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지구는 1atm으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pH가 뭐랑 같아지냐면 여기 압력에 대한 미소 변화량이 없어지죠. 그러면 뭐랑 같아지냐? dq가 돼요. 그러니까 일정 압력에서 내가 가해준 열 에너지가 바로 엔탈피가 돼요.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몇 가지 조건이 붙었죠. 미분을 하고 일정 압력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이제 엔탈피 이퀄스 내가 가해준 열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더 뜯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열이라는 거는 뭐랑 관련된 거예요? T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온도에 의존하는 게 엔탈피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여기 dp가 적혀 있으니까 엔탈피는 압력에도 의존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엔탈피는 TP에 의존하는 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뭐에 의존하는 함수였냐면 TV에 의존하는 함수였는데, 이번에 배운 엔탈피는 TP에 의존하는 함수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엔탈피를 이제 전미분에 때려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T에 대해서도 미분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T에 대해서 미분할 때 압력은 두 번째 변수는 일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엔탈피는 또 압력에 대해서도 미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미분을 쓰게 됩니다. 여기가 원래는 델U, 델T, V였으면 얘가 CV였겠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CP라고 부를 거예요. 일정 압력에서의 연용량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CV가 뭐였죠? CV는 일정 부피에서의 연용량이었죠. 그래서 CP는 일정 압력에서의 연용량이 됩니다. 얘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얘는 이제 오늘은 여기 옆에다가 하나 더 적을게요. DU도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되겠는데 이 친구가 뭐였냐면 얘가 CV예요. 얘가 지난 영상에서 파이T라고 해서 오늘 배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DU는 CVDT 더하기 파이T DV다 요거 배웠고, 그 다음에 DH는 CPDT 더하기 뭔가의 DP다 요건데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줄 톰슨 계수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돼요. 오늘은 이제 CP까지만 배우고 끝이 납니다. 자, 이제 CP랑 CV가 되게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함수들이라 CP랑 CV가 어떤 관계가 있을지 과학자들이 탐구를 하고 싶은데, 근데 요거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CP랑 CV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열팽창 계수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열팽창 계수는 뭐가 되냐면 내가 온도를 올렸을 때 얼마만큼 팽창하는가가 열팽창 계수가 됩니다. 근데 내가 원래 10L였던 거를 온도를 높이는 거랑 원래 1L였던 거 온도 높이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원래의 부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열팽창 계수는 이렇게 V분의 1에다가 델 V 델 TP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고, 등온팽창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압력을 가했을 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쵸? 그쵸? 맞지? 온도가 일정한데 팽창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압력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압력을 바꿔줍니다. 이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도 당연히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니까 V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데, 압력이 올라갈 때 부피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 텀이에요. 근데 얘는 압력이 올라갈 때 부피는 줄어드니까 얘가 음수 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압력은 우리가 배웠죠. 요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DU를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CVDT 더하기 파이T DV. 이 친구가 이제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완벽한 공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기체면 뭐라고요? 파이T가 0이라고. 그 다음에 실제 기체 때도 파이T를 계산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다다음 시간에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파이T라고 하는 친구는 왜 생기냐면, 만약에 6개의 기체가 그 박스 안에 담겨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점이 6개씩 찍혀져 있으니까 얘가 뭐 Z가 1일 때예요. 어떠한 어트랙션도 리펄전도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더 좁은 박스에다가 똑같이 6개를 가두게 되면 얘는 리펄전이 생겨요. 그 다음에 더 큰 박스에다가 가두게 되면 얘는 서로 어트랙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Z가 1일 때는 거의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얘가 좁은 박스에 가면 갈수록 얘가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반발력이 우세해져서 실제로 느끼는 압력이 달라집니다. 이때의 차이값을 내부 압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Z가 1일 때보다 훨씬 더 큰 박스에 담게 되면 이제 어트랙션이 도미넌트 하게 되는데 얘가 전부 다 상자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한쪽에 모여 있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나 그 반데르발스 볼스나 이런 것들을 다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어트랙션이 도미넌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Z가 1일 때와 Z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의 압력 차이를 우리가 내부 압력이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바로 할 것 같은데 요것들을 가지고 CV랑 CP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보통 교수님이 기출문제를 엄청 내세요. 2019년에도 나왔고 16년에도 나왔고 2023년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P랑 CV는 차이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일단은 간단한 증명을 먼저 볼게요. 간단한 증명은 H는 U 더하기 PV. 네, 여기서 뭘 바꿀 수 있냐면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이디얼이라고 가정하면 PV는 뭘로 바꿀 수 있죠? NRT로 바꿀 수 있죠. 여기서 미분을 해주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del H, del T, del U, del T 더하기 여긴 T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니까 지금 T에 관한 1차항이라서 NR만 남겠죠. T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CP의 정의가 뭐였냐면 요과 요 친구가 이제 CP였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가 V만 붙으면 뭐가 되냐면 얘가 CV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CP에다가 CV는 어떤 짓을 해주면 되냐면 CV를 NR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제 CVM은 이제 모노 아토믹 몰레큘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의 3 R이었는데 여기다가 NR을 더해준 2분의 5 R이 이제 CPM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 리니어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원래는 2분의 5R이었죠. 근데 이 친구가 2분의 7R이 CPM으로 바뀌게 됩니다. NR만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P랑 CV의 차이는 NR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론 리니어한 친구들 비선형 분자들은 2분의 6R에서 2분의 8R이 CPM이 되는 거죠. 얘가 CVM. CVM에서 각각 뭐를 더해주는 거예요? R 또는 NR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증명하는 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지금 T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하나는 일정 압력 조건에서 미분을 해버렸고 하나는 일정 부피 조건에서 미분을 했어요. 맞죠? 그러면 똑같은 미분을 한 게 아니죠. 좌변과 우변을 다르게 미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면 교수님이 다 틀렸다고 그럴 거예요. 빵점 맞아요. 그래서 이런 증명을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한 증명이고 보다 복잡한 증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 증명을 할 때는 뭘 쓰냐면 내부 에너지의 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du는 뭐가 되냐면 dw 더하기 dq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도 배웠지만 우리가 이제는 뭘로 구할 거냐면 cv dt에다가 파이 t dv로 구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CP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뭘 이용해야 되냐면 요 열이 일정 압력에서 뭐랑 같아져요? 엔탈피랑 같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열 빼고 다 옆으로 넘길 거예요. dq는 cv dt의 파이 t dv의 마이너스 dw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dw는 뭘로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dw는 플러스 pdv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일정 압력 조건이 들어가면 dq가 뭘로 바뀌어요? dh로 바뀌죠. 왜냐하면 그렇게 일정 압력에서 걔 가해준 열 에너지는 엔탈피랑 정의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정 압력 조건이 있으면 dh는 cv dt 더하기 똑같이 dv니까 묶을게요. 파이 t 더하기 p의 dv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조건에서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del H, del T, P가 되고 얘는 CV의 DT가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파이 T 더하기 P의 del V, del T, P가 됩니다. 이 친구는 뭐예요? 엔탈피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그때 압력은 일정하다. 얘가 CP의 정의죠. 그렇죠? 그래서 CP 빼기 CV는 이 CV만 여기 넘겨버리면 뭐가 되냐면 파이 T 더하기 P의 이 친구가 뭐죠? 온도 부피가 변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그게 뭐죠? 부피가 변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일정 압력에서 얘가 V분의 1만 빼면은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갖다 고쳐주고 싶어. 얘만 남기고 싶어. 뭐 하면 돼요? 양변에 V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V 알파가 됩니다. 친구가 알파 V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열역학적 정의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파이 t 알파 v랑 이제 p의 알파 v로 나눌 수 있는데 파이 t 알파 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쓰는데 걸리는 힘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 간 거리를 늘리는데 쓴 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 알파 V가 실제로 팽창에 쓰인 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내부 압력을 이겨내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팽창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얼이라면 내부 압력이 뭐라고 했죠? 파이 t가 0이라 그랬죠. 그렇죠? 파이 t가 0이기 때문에 CP 빼기 CV는 뭐만 남게 되냐면 P 알파 V 이렇게만 남게 돼요. P 곱하기 알파 V인데 알파 V가 원래 뭐였냐면 부피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였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항이 없어지고 두 번째 항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근데 부피를 갖다가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기 위해서는 이상기체니까 뭘 써야 되냐면 PV는 nRT에서 부피 대신에 뭘 넣어주면 되냐면 P분의 nRT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온도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CP 빼기 CV는 P를 할 건데 얘를 갖다가 P분의 nRT를 DT 시킨 거죠. 이때 P는 변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변하긴 하지만 압력이 일정하다고 일단 가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만 이제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즉 P 곱하기 P분의 nR이 돼서 PP가 서로 약분되고 CP 빼기 CV는 nR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훨씬 더 까다롭죠. 근데 이 증명으로 써야만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보자면 이거는 나중에 쓸 거예요. 나중에 쓸 건데 요거 기억나세요? 이거가 기억나시나요? 이게 미분적분학 2 중간고사 범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얘가 아마 이그젝트 디프렉션 하는 아마 미분적분학 2 7장 내용에 나오는 내용일 텐데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보시면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냐면 델 V, 델 T, P 곱하기 델 V, 델 P, T 아닌가? 잘못했다. 여기를 잘못 썼네요. T 이렇게 쓰고 그다음 곱하기 델 P, 델 V, T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얘가 뭐냐면 V 알파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카파티의 역수예요. 카파티분의 1 해주면 될걸요. V 카파티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팽창 계수랑 등온 팽창도를 알면 압력이 변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등적에서. 나중에 아마 쓸 예정이라서 한 번 일단은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